도화는 이성을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성적인 페로몬이고, 홍염살은 도화보다는 더 강한 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유독 눈에 띕니다.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해도 롱디라고 부르는 장거리 연애로 이어지거나 결혼을 해도 주말 부부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갖춰져야 그 흉이 어느 정도 좀 물상이 대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억지로 계속 만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연자님, 이 카드 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타로 배우는 거? 상담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이성을 만나야 한다면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은 도화살이 두드러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으로 유흥업계로 빠지기 쉬운 구조와 그리고 남자와 연이 약하거나 부족한 구조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명 토크 라디오의 점성술사 헤이즈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연화님, 타로의 리미언니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운명토크 라디오 선생님들.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려면 제가 먼저 진실되게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오늘 제 인생을 그대로 까놓고 털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몰랐어요.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그 생각 하나로 커왔죠. 그래서 가장 빨리 돈이 되는 길인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택했어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네온 사인 아래에서 울고 웃으며 제 청춘을 다 태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사이에 딸이 생겼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미혼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제 딸은 저희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왜냐면 전 지금 집이 없거든요. 제가 자는 곳은 가게 구석이나 아니면 3일, 일주일씩 끊어 쓰는 모텔입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 빨래는 비닐봉지에.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너 왜 제대로 살 생각 안 하냐고 말할 때마다 그냥 웃어 넘기지만 마음속은 천천히 닳아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미친 듯이 고민합니다. 나 이 삶 버리고 새 삶 시작할 수 있을까? 타로 배워서 상담사로 새 인생 시작해볼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전 신기도 조금 있어요. 근데 신내림은 무서워요.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술집에서 늙어갈 자신도 없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왜 맨날 다른 데서 살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타로가 제 마지막 출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늪으로 빠지는 걸까요? 꼭 사연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슴이 참 먹먹하네요. 20년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손에 남은 건 캐리어 하나와 며칠씩 끊어 쓰는 모텔방.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라는 자책감이 이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위해 타로를 펼치면서 별 카드의 기운을 강하게 느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사주와 점성술에서는 이분의 굴곡진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도 사주와 타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특히 남을 유혹하는 일과 관련된 도화살과 관련된 구조가 궁금하더라고요. 연하님이 먼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류계 밤일 쪽으로 인연이 닿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주에 어떤 특정 글자가 많으면 도화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도화살이란 단 하나의 글자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폭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화류계의 사주란 예를 들면 관살 혼잡일 경우 나의 성적 매력인 도화살, 홍염살, 목욕 등의 기운이 강할 때, 수 기운인 밤과 음의 영역으로 작동할 때, 그리고 식상생재 구조일 경우입니다. 관살 혼잡이란 내 울타리에 한 명의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남성 인연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분에게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관리해야 할 고객이자 생존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자면
홍염살, 도화살, 목욕살입니다. 이건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화는 이성을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성적인 페로몬이고, 홍염살은 도화보다는 더 강한 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유독 눈에 띕니다. 목욕살은 신체 노출의 의미보다는 나를 가리는 보호막이 벗겨진 상태로 자기 표현에 거리낌이 없는 과감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식상생제 특화로 식상은 말, 표현, 신체적 매력입니다. 이것이 돈을 바로 만들어내며 나의 끼와 매력을 보여주고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 매력을 자본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오행적으로는 수기운이 지배합니다. 수기운은 밤과 음의 영역으로 작동할 때 화류계 쪽 물상과 연결되기 쉬운 성향을 보입니다. 사주가 온통 물바다로 차가우면 낮보다는 밤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또한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죠. 손님의 비율을 맞추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력은 바로 이 물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오행 중에 수의 기운이 화류계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하쌤, 화류계와 연예계 쪽의 사주결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연하쌤이 보실 때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는 도화살이라는 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인성이라는 자격과 양기라는 빛을 받으면 연예인이 되고, 관살에 치이고 음기로 흐르면 화류계의 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성은 나를 제어해주고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면허증이며, 나의 끼를 예술이나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반면 화류계는 인성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식상과 재성에 눌리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연예인의 관은 불특정한 다수의 팬이자 명예이고, 화류계의 관은 관살 혼잡으로, 즉 감정 교류보다 거래에 가까워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빛의 방향인데, 연예인은 태양의 기운이 강해 만천하에 나를 드러내는 양지의 도화죠. 반면 화류계는 물과 어두운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는 양의 기운으로 본다면 화류계는 음의 기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요, 연하쌤. 연예인에서 무당으로 직업 변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연예인은 인성의 배움이나 인내, 식상의 표현이 조화를 이뤄서 끼를 기술로 다듬어 내가 주인공이 된 사람이고, 무당은 신강하거나 천문성, 화개살, 귀문관살이 발달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둘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분들 중에 갑자기 운이 바뀔 때나 운이 하락하거나 관살이 나를 강하게 치는 경우에는 내 의지로는 제어가 안 되는 원인 모를 신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병은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들기에 살기 위해 신을 받아들이는 숙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개인의 선택과 수행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 고민으로 돌아와서 신기도 있고 하니까 타로 상담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직이 가능할까요? 네, 신내림을 받을 정도로 두드러지시는 건 아니지만 현침살이라는 뾰족한 바늘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건 예리한 직관력을 의미하며 타인의 아픈 곳에 주사를 놔주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곳을 꿰매어주는 재주가 탁월하고, 타로 카드를 뽑는다면 그 손끝 감각이 남다를 겁니다. 그리고 일지의 축은 화개살로 종교, 예술, 철학의 별을 나타냅니다. 타로 카드를 뽑고 해석하는 행위 자체가 현침살과 화개살의 정신적인 부분을 상담으로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의 사주 원극을 보면 나무인 본인과 흑인 재물, 불인 표현력은 강한 반면 정작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물은 공부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최고의 개운법은 타로를 공부하고 상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수를 따르는 것과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화류계에서 일하시게 된 구조는 왕지 묘라는 글자, 도화살이 두 개나 있는 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식상생재 구조와 무인성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자면 인생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갑니다.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로 더 이상 몸으로 때우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못 버텨요. 마지막으로 따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는 엄마인 본인이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없어서 아이를 품어줄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타로 상담사의 길에 집중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본인이 가진 그 예민한 촉과 산전수전 겪으며 얻은 깊은 경험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죽일주 여자의 생활력 하나는 우주 최강이니 본인을 믿으세요. 헤이즈님, 점성술로는 이렇게 유흥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차트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점성술에서는 유흥업계라고 한다면 우선 밤의 행성인 금성과 화성, 그리고 달, 이 세 가지 행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금성과 화성에 좀 더 주목을 해야겠죠. 금성은 사랑과 연애의 전반적인 지표성이고 여성을 나타냅니다. 화성은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고 남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칼같이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성과 화성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적인 매력과 성적인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금성과 화성이 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유흥업과 관련되는 특수 구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금성과 화성만 발달한다고 유흥업계로 빠지지는 않고요. 별자리와 하우스를 같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별자리를 살펴보자면 황소자리와 전갈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가 두드러지는 분들이 유흥업계 쪽에서 일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물고기 자리가 두드러지는 분들을 좀 자주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흥업은 술과 관련이 깊은데 이 술과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별자리가 바로 전갈자리와 물고기 자리거든요. 이 하우스는 팔하우스와 12하우스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하우스의 공통점으로는 불법적인 색깔이 짙다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 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분들이 발달한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12하우스는 사회의 중앙을 벗어난 전형적인 비밀스럽고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키워드들을 담당하기에 유흥업과 매우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이 미혼모시잖아요. 결국 남자와 연이 약하거나 부족하다는 건데 이런 구조는 점성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 결혼의 보편적 지표성인 금성 상태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남자는 화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화성 상태도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와 더불어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7하우스 상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센던트, 즉 1하우스의 주인과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7하우스 주인이 서로 어버전에서 서로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참 물상이 재밌는 게 점성술 차트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로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해도 롱디라고 부르는 장거리 연애로 이어지거나 결혼을 해도 주말 부부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갖춰져야 그 흉이 어느 정도 좀 물상이 대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억지로 계속 만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운명지어져 있다는 게 참 슬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분이 신기가 있다고 타로 상담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이분 차트를 보면서 신기가 있는 구조와 타로 상담사 일을 잘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아까 말씀드린 유흥업과 관련된 구조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센던트의 물고기 자리가 걸리네요. 조심해야 하는 건 물고기 자리가 두드러진다고 다 유흥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차트를 봤더니 물고기 자리가 두드러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성이 이 차트에서 가장 강한 행성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금성이 나타내는 예술 쪽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성과 관련된 일을 해도 되고 금성이 무속의 별이기 때문에 오컬트, 타로 이쪽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보자면
어센던트의 스카트라는 별이 걸리는데 이 별이 걸리는 분들 중에 신기가 있고 직관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생을 본다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춘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무당분들이 이 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너무 당연하게도 타로 마스터라는 직업을 갖기에 아주 훌륭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12하우스가 두드러지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이분도 행성이 두 개나 위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12하우스도 오컬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흥업 대신 오컬트 쪽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물상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타로 마스터 하시는 거 완전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앞으로 잘 되실 수 있을지 타로 이야기가 참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 읽으면서 저도 아들들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지 느껴져서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상담 받으러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믿고, 오늘은 제가 이분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어떤 상태와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오쇼젠 카드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 카드가 나왔어요. 부처님이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연자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불운도 가난도 직업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의식 상태예요. 지금까지 사연자님은 돈만 벌면 돼, 이렇게라도 살면 돼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버텨내려고 정말 애쓰셨을 거예요. 그것도 무의식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딸이 엄마는 왜 맨날 다른 데서 살아? 라는 말에 사연자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게 아닌데, 나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나려는 순간이에요. 물론 깨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자각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해야 하고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연하님, 이분이 딸이 말한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혹시 이분 사주에 딸과의 관계가 좀 특별하게 나오나요? 네, 사연자님 을목에게 딸인 정화는 삶의 이유이자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무 본인이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인 딸을 살리는 구조예요. 듣기만 해도 둘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는 전생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사연자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줘요.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표현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힘들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했을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은 이래 하면서 체념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온 거죠.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처럼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직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카드로 죄책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연자님, 이 카드 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타로 배우는 거? 상담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딸한테 못해준 거, 엄마한테 맡겨놓는 거, 또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나 자신을 위로받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 전 먼저 내가 단단해야 하거든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남한테 진짜 위로를 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나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죽지 않고 왔잖아. 이제 됐어. 용서할게. 라고 내 자신을 보담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준비해 봤는데, 사연자님이 타로 상담사를 준비해서 시작하면 어떨지 6개월 안의 에너지를 한번 봐봤습니다. 수입, 지속 가능성, 위험성,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뽑아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6개월 수입은 눈에 보이는 큰 돈은 아니에요. 여사제는 드러나지 않는 것, 천천히 흐르는 것을 뜻하거든요. 지금 술집에서 벌던 돈처럼 빠르게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직관이 날카로워지고 입소문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그 신기가 여기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씨앗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여황제라는 카드인데 타로 상담사라는 길이 사연자님한테 잘 맞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경험하신 모든 것들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에너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이 일을 꾸준히 하실 수 있어 보여요. 헤이즈님, 혹시 이분이 1년 안에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계획하고 계시는 타로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나요? 내년에 이직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 올해가 하던 일을 바꿔보기에 괜찮은 시간이었는데 조금 더 준비해서 천천히 바꿔가도 되니까요. 그렇군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수입 카드가 여사제로 나왔잖아요. 당장 큰돈이 안 보이니까 다니시던 일 그만두지 마시고 유지하시면서 타로 공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소드 페이지가 나왔다는 거는 제대로 안 배우고 대충 시작하는 것과 상담할 때 내 잣대로 함부로 단정 짓거나 말조심 안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저것 배우려다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결론 카드로 펜타클 10이 나왔거든요. 언뜻 보면 최고의 카드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함께 있는 완성된 그림 같잖아요. 근데 이 카드의 핵심은요. 물질적 안정은 오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연자님이 타로 상담사로 성공해서 집도 생기고 딸이랑 함께 살고 또 안정된 수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또다시 돈만 보고 사는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수집대랑 형태만 바뀐 거거든요. 타로 상담사로 바쁘고 돈이 들어올 때 나 자신을 챙기며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본질을 절대 잃지 마세요. 물질적 안정과 영적 성장 둘 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에게 조언 한마디씩 드려볼까요? 먼저 리미 언니님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타로 상담사의 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그만두지 마시고 최소 3에서 6개월은 타로 공부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조급하면 또 다른 늪이 내니까 천천히 씨앗 뿌리듯이 시작해 보세요. 본인의 직관력을 신기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남들보다 성능 좋은 레이더로 상담에 쓰시게 된다면 최고의 무기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민하시는 길이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지금까지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나의 경험과 연륜으로 치환될 것으로 보이니 이제부터 즐거운 인생 이막을 준비해보자.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운명 토크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고정 댓글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화님, 리미언니님, 그리고 헤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